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부터 부가세 이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목차가 나와 있는데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과세 거래인지 우리 부가세 대상인지 아니지 판정 내리는 거 이런 데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특히 과세 표준이 있어요. 과표에 포함되는 거 여부 이런 것들도 논리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뭐 잘 강조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쪽에 보면 세금 계산서 매입세 공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반적인 계산 로직이 있어요. 로직. 그 로직을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 봐주면 좋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가세가 대단히 논리적인 그런 세법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외울 게 좀 덜하다라고 보시면 대신에 뭐냐? 논리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순서에 맞게 이제 진행을 해보고요. 자, 첫 번째 우리 부가가치세 이제 기본 개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제 가능하시면 영어 약자로 저도 이제 VAT 영어 약자로다가 씁니다. 요거 그죠? VAT 여기 뭐예요? Value Added Tax에서 이걸 부가가치세 이렇게 얘기해 부가가치세. 그래서 자 얘는 뭐냐? 재와 용이 유통된 모든 거래 단계에 나타나는 자, 부가가치를 과세한다. 그러니까 누가 부가가치를 창출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가지고 1,000원에 물건 사왔는데 이거를 1,500원에 팔면 이 사람이 500원만큼 새롭게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10% 곱하세요. 그래서 50원만큼을 세금을 내는 구조로 만들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가세는 뭐예요? 네가 부가세를 창출했으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뭐냐? 간접세예요. 간접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부가가치를 창출했기 때문에 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최종 소비자가 낼 거를 대신 걷어서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거래징수 이런 말을 씁니다. 좀 이따 이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 보면 간접세가 나옵니다. 자, 여기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가 다르다. 납세 의무자는 뭐냐?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라고 한다. 그럼 담세자는 뭐냐? 실질 부담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구 호주머니에서 나오냐 이런 뜻이에요. 최종 소비자 호주머니에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소비세라면 소비세. 소비세는 뭐냐? 구매예요, 구매. 물건을 구매했어요. 그럼 우리가 소비한다 이런 말 쓰죠. 기분 좋아지잖아요. 무조건 물건값 10%만큼을 세금을 내야 된다. 근데 이거를 직접세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물건 10만 원에 샀으면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가지고 10,000원만큼을 계좌이체 해줘야 돼요. 불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하냐? 물건 파는 사람한테 내가 11만 원을 줘요. 그럼 물건 파는 사람은 10만 원 지가 갖고 10,000원만큼을 국세청에다 내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 걔를 거래징수. 이런 용어를 막 아셔야 돼, 처음에. 그러니까 거래징수는 뭐냐? 사업자는 물건값만 받으면 안 돼요. 이렇게. 뭐냐면 구매자가 내야 될 부가세를 대신 걷어서 낸다. 이거 우리가 거래징수.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이런 뜻이에요. 얘는 사업자예요. 그 다음에 담세자는 누구냐? 최종 소비자죠. 이게 서로 다르다.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죠. 부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입니다. 쉽게 말해 얘가 구매자예요. 구매자. 그렇지만 납세 의무자는 뭐예요? 재와 용을 공급하는 사업자예요. 사업자. 용어를 자꾸 하죠. 사업자. 이렇게. 처음에는 용어가 막 입에 잘 안 붙을 수 있어. 사업자. 이렇게. 자, 다음에 여기 보면 물세가 나옵니다. 물세의 반대말이 인세라고요. 한번 뭐 알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거는 뭐냐? 납세 의무자의 형편을 고려하는 그러니까 우리 인세의 가장 대표적인 게 소득세. 그럼 소득세 할 때 뭐냐? 인적 공제가 있어요. 부양 가족이 많아요. 그럼 세금을 많이 내면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뭐가 있으면 어떤 기자가 독신이에요. 독신. 혼자 사니까 뭐 했냐면 아니 나는 혼자 사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왜 세금을 더 내냐. 근데 우리가 소득세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부양 가족 많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세금 내고 나면 생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보다 세금을 적게 내도록 구조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자가 글을 잘 써야죠, 사실은. 이렇게. 그래서 그 기자는 나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왜 내가 세금을 더 내야 됩니까? 근데 우리가 구조를 만들어놔서 왜? 부양 가족이 많으면 생활비를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금을 적게 내도록 구조. 그게 바로 뭐냐? 이 사람의 상황을 고려. 그게 인세예요. 자, 부가세는 뭐냐? 물세예요. 10만 원 이게 사면서 저는 부양 가족 10명입니다. 이거 사면서 전 부양 가족 저 혼자입니다. 그럼 내야 될 세금 다 아니에요. 따지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10%. 그걸 우리가 뭐라 한다? 물세. 그래서 여기 있죠. 인세란 개개인의 세금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지.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담세력. 이렇게 담세력. 세금을 부담할 능력. 이런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가세는 그걸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냐면 역진적이다. 뒤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씩 부담을 해요. 그럼 10%라고 하는 게 부자가 느끼는 10%와 좀 약간 가난한 사람이 느끼는 10%가 다르잖아요. 그거를 고려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세부담이 역진적. 그러니까 똑같이 10% 내면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자, 물세란 담 세력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매긴다. 똑같이 10% 매긴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부가세는 물세다. 인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세가 된다. 이런 뜻이고. 여기 보면 일반 소비세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일반 소비세의 반대말이 뭐냐? 개별 소비세예요. 그러니까 개별 소비세는 뭐냐? 개별 소비세 대상 항목이 있어요. 그리고 반출필이라고 해서 공장에서 나올 때 한 방 그걸 끝입니다. 근데 부가세는 뭐냐? 유통 단계마다 계속 세금이 매겨진다. 그래서 이게 일반 소비세. 단일 비례세율이죠. 무조건 10%다. 누진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어. 비례세율의 반대말은 뭐 누진세가 아니다. 여기 보세요. 부가세는 부가세법상 면제되는 재화용료 공급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면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용료 공급이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여기 사치품만 특정 소비, 그래서 옛날에 이게 특별소비세죠. 특별소비세. 근데 지금은 개별소비세. 우리 자동차니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거 할 때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랑 다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가세는 유통 단계마다 계속 붙어요. 개별소비세는 공장에 나올 때 한 방 붙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에요. 전단계 세액공제법. 그래서 얘는 항상 옆에서 이중과세 방지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부가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1,000원에 사다가 얘를 1,500원에 팔아요. 그럼 내가 창출한 부가세 500원이죠. 500원 곱하기 10%. 50원을 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실제는 그렇게 안 해요. 실제는 어떻게 하냐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이 1,500원 곱하기 10%가 매출세액이에요. 150원이. 그 다음에 너 전 단계에서 1,000원 사왔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너 세금에서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공제 안 해줘요? 세금 받으면 여기 1,000원 곱하기 10%, 100원을 빼주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세금 계산을 안 받았으면 150원을 내야 되는 거고 받아오면 50원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 단계 부담한 세액을 공제하자. 왜냐하면 나라 전체적으로 창출된 부가치는 1,500원이에요. 근데 이미 여기 A사업자, B사업자라고 하면 A사업자가 창출한 1,000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냈단 말이에요. 100원만큼을. 그런데 여기에서 1,500원 하면 100원이 중복 계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과세를 방지하게 빼줘야 돼. 그게 여기 있잖아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다. 그러니까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쉽게 말하면 뭐냐? 매입세액 공제라고요. 매입세액을 공제해줘라. 매입세액을 공제해줘라. 그럼 매입세액 왜 공제해줘야 되냐? 실제로 창출한 부가치는 500원인데 여기 1,000원만큼이 중복과세세. 이걸 빼줘야 된다. 다른 말로 뭐 하면 뭐예요? 이중과세 방지라고요. 이중과세 방지. 그래서 읽어볼게요. 여기 뭐라 써놨나. 우리나라 부가세법은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즉 납부할 부가세는 매출세액입니다. 매출세.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공고가액. 지금 뭐냐면 창출한, 제가 써볼게요. 창출한 부가가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가가치세잖아요. 그럼 내가 부가가치 500 창출했으니까 500 곱하기 15, 50 내게. 이게 아니라고요. 그냥 공급가액 전체라고요. 전체. 그러면 여기서 사온 거. 매입 쪽에는 뭐예요? 이중과세 내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왜냐면 얘는 이미 A가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전단계 A가 낸 걸 빼줘야 돼. 그게 바로 뭐다? 전단계 세액공제법. 그래서 여기 보세요. 매출세액에서 적법하게 발급받은 매입세금 계산서에 증명된 매입세를 공제하자니까 결국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뭐냐? 매입세 공제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말이 어렵죠. 말이. 근데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매입세 공제. 그럼 매입세 왜 공제해야 돼요? 이중과세 방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 보세요. 매입할 때 부가세가 거래 징수되었다고 해도 적법하게 세금 계산 발급하지 않으면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옆에다 좀 써보겠습니다. 이게 과세 표준 양성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성화, 그죠? 마약이나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 다 음지. 불법 무기주,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렇게. 근데 이거를 드러내요. 양성화시켜요. 양성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농담이라고 하고 싶어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뭐 비트코인이 뭐니 코인 같은 거, 이거 포착이 안 돼요. 거래가 잘. 숨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업자도, 야,
우리 물건값 매출 노출돼봐야 다 세금 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게 뭐 100억짜리예요. 90억만 하고 10억만큼은 뭐예요? 코인으로 주라고요. 몰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뭐냐면 뭐 우리 블록체인 기술 해가지고 이런 게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게 다 노출이 돼야 돼요. 사실은. 그게 원래 맞는 거죠.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이거 포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도 국세청이 어떻게 코인을 어디다 이렇게 잘 숨겨놓는가. 그거 찾는 거.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계속 세무 공무원, 국세 공무원들 막 투입해가지고 계속 이걸 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뭐 해커니 뭐니 이게 뭘 침투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뭔가 해내서 얘네들이 불법적으로 막 거래한 거 이걸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냐, 이 양성화되는 세상과는 조금 안 맞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뭐 전쟁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뭐예요? 전쟁은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전쟁을 좋아하는, 왜? 돈 세탁하기 제일 좋은 게 전쟁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왜 갑자기 이 대화하게, 왜냐면 옛날 같으면 서로 막 의사소통도 안 되고 뭐 하니까 그냥 막 싸우고 지금은 다 대화 어느 정도 될 텐데 왜 이렇게 전쟁을 하? 근데 누군가는 뭐 전쟁을 막 선호하는 왜? 돈 세탁하려고 이렇게. 근데 아무튼 여기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고 시험 문제상 중요한 거 여기. 전 단계 거래공제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적법하게 받은 매입세금 계산서. 이게 없으면 공제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전 단계 거래공제법은 뭐냐? 그냥 매입 자료만 있으면 매입만 입증되면 그러니까 적법한 세금 계산 아니라도 공제해 주는 게 바로 전 단계 거래공제법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중요해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고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매입세액 공제 핵심은 뭐냐? 세금 계산서 잘 받으셔야 돼요. 그럼 못 받으면 공제 안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얘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 잘 보시고 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소비지구 과세원칙 여기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얘는 이제 뭐냐면 이제 이런 개념이 됩니다. 자, 여기가 수출하는 나라고 자, 여기가 수입하는 나라예요. 그러면 어떤 물건에 대해서 수출하는 나라도 부가세 매기고 수입하는 나라도 매기면 한 물건에 부가세가 두 개의 국가에서 다 붙이니까 이게 이중과세라고요. 그럼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은 뭐냐? 수출하는 나라가 부가세를 매기면 수입하는 나라 매기지 않으면 돼요. 그 다음에 수출하는 나라가 안 매기면 수입하는 나라가 매기면 되는데 우리는 이 방법을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소비지국이에요. 수입하는 나라에서 물건이 소비되잖아요. 소비지국에서 부가세를 매기라는 뜻이에요. 아니 그러면 제가 해써볼게요. 여기 1번이고 여기 2번이면 우리 2번을 쓰고 있는데 아니 1번이 2번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 다르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수출하는 나라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한번 해볼게요. A는 부가세를 10%, 얘가 5%. 그 얘기 뭐냐? 나라마다 부가세율이 달라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수출하는 나라에서 매기게 되면 부가세 1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B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국에서 생산된 거 1,000원짜리예요. 그럼 자국의 부가세는 5%니까 얘는 1,050원에 거래가 되고 이렇게 수입한 건 얼마예요? 1,100원이라고요. 가격이 왜곡되죠. 그런데 만약에 소비지국 과세는 여기 부가세 매기지 말라고요. 1,000원인 상태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 나라 세법에 따른 부가세 묻히니까 얘도 1,050원이죠. 동일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나라가 다 뭐예요? 다 소비지국 과세원칙. 수입하는 나라.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수출하는 나라는 부가세를 그러니까 0인 상태로 나가야 돼. 그걸 우리가 뭐라 한다? 걔를 영세율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가난하다는 게 영세하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0% 세율이에요. 부가세 10%잖아요. 아니에요. 0% 하라. 0%. 그래서 이름이 뭐다? 영세율이에요. 영세율. 영세율.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소비지국 과세원, 소비지국 과세원. 그 얘기 뭐냐? 수출하는 나라는 부가세가 0이 돼야 돼요. 여기 나와 있죠. 소비지국 과세원칙이에요. 즉 수출하는 물품은 부가세를 매기면 안 돼요. 그래서 뭐다? 영세율이에요. 영세율. 0% 세율. 0% 세율. 이렇게. 그리고 수입하는 물건은 부가세가 없는 상태로 온다고요. 그러니까 세관장이 일률적으로 10%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바로 뭐다? 소비지국 과세원칙. 이렇게. 그래서 수출하는 물품은 부가세가 0%다. 영세율이다. 영세율은 용어를 꼭 알아두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납세의무자가 있어요. 납세의무자. 아까도 얘기했어요. 납세의무자는 뭐예요? 부가가세를 신고 납부하는 사람이에요. 신고 납부. 뭐랑 비교해야 돼? 용어를 자꾸 외우셔야 돼요. 담세자. 담세자는 뭐 실질 부담자죠? 담세자는 누구예요? 최종 소비자. 최종 소비자가 실질 부담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뭐냐? 재화 용역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재화가 있고 용역은 서비스예요.
재화 용역이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화는 뭐예요? 기계장치 같은 거. 용역은 뭐냐? 건설 용역 같은 거. 뭘 건물 같은 거 지어주는 거. 이렇게. 이게 바로 용역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때 재화 용역의 공급자죠? 이렇게. 우리가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공급자야, 공급자. 그럼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얘를 사업자라 부른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보면 비사업자가 있어요. 비사업자가 뭐냐면 제 고등학교 친구는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걔 같은 경우 늘 만나요. 이렇게. 올해는 지금 못 만나서 좀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걔는 이제 학교 선생님입니다. 근데 뭐냐? 얘가 장난감 로봇 태권부인가? 얘네 집에 이제 갔는데 아니 여기 다 해서 뭐가 있냐면 로봇 태권보이가 다 있는 거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뭐냐? 왜냐면 애기가 쓰는 건지 했더니 지 거예요. 가끔은 지난번에는 뭐 했냐면 만났는데 우리 이제 모임이 끝나 술 먹고 이제 끝나고 어디 잠깐 들렸다가 한대요. 뭐 들려놨다 하니까 태권보이 뭐죠? 비디오 테이프가 있대요. 요새 누가 비디오 근데 그게 소장품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거래를 한대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건 뭐냐? 얘는 비사업자예요. 비사업자 이렇게. 그래서 얘는 부가세 납세 의무가 없어요. 만약에 제 친구가 사업자라면 그 거래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만약에 돈을 5만 원 받았다. 5천 원만큼 부가세를 내야 돼요. 국가에다가. 안 낸다고 이렇게. 그 사람한테도 5만 5천 원 주세요. 그러니까 5천 원 더 주세요. 부가세 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재화 용역을 이제 공급한다. 납품한다. 근데 그 사람이 사업자여야 돼요. 이 사람이 비사업자면 부가세 납세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이 사람이 사업자인지 아닌지 여기 있잖아요. 납세 의무자 요건. 사업자인지 아닌지 판정을 내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다시 보겠습니다. 이 사업자는 다시 여기 보세요. 과세 사업자가 있고 면세는 뭐냐? 역시 납세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가가치세 면제 품목이 있어요. 부가세 붙이지 않는 품목. 그냥 처음부터 납세 의무가 없다고 이렇게. 이따가 이제 또 배울 겁니다. 이렇게. 면세 사업자. 그 다음 과세 사업자는 다시 둘로 나눠요. 일반이 있고 간이과세자. 이게 또 한 30여 년 전에는 과세 특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세한 사람이에요. 0% 세율 아니에요. 좀 가난하다. 좀 규모가 작다. 영세다. 그게 간이과세자입니다. 그리고 좀 일정 규모 된다. 그럼 일반 과세자인데 아주 오랜 옛날에 한 30년 전에는 뭐냐? 과세 특례자가 있었어요. 더 극빈층. 이렇게 사업자인데 엄청나. 이게 사업자인지 아닌지 막 그 알 수 없을 정도로 작다. 이렇게 규모가. 근데 지금은 딱 둘로만 나눠졌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재화를 수입해요. 이렇게. 수입하는 사람은 사업자인 여부를 따지지 않아요. 왜냐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뭐예요? 부가세가 없다고. 그래서 무조건 세관장이 다 매긴다. 수입하는 사람이 사업자면 땡! 비사업자예요. 이렇게. 그러면 세관 통과하면서 무조건 10% 부가세를 붙여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자, 아무튼 이거고. 근데 처음부터 그 물품이 이제 뒤에 배울 거예요. 농산물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그런 거는 원래 면세니까 부가세 원래 안 붙는 거고. 원래 얘가 과세제와 이렇게.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이제 뭐예요? 이 비사업자인 사람이 이렇게 물건을 가져오면 부가세 부담 없이 쓰는 안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10% 붙어야 돼요. 누가 붙입니까? 세관장이. 이렇게. 자, 아무튼 여기 재화의 수입자가 된다. 그래서 이것도 뭐 객관식 문제니까 우리가 간간히 나오니까 요거를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 아무튼 납세 의무자는 뭐예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한다? 납세 의무자. 담세자는 뭡니까? 실질적인 부담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납세 의무자 요건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납세 의무자 요건.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부가세 납세 의무자 여기 이게 중요해요. 사업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법인세 같은 거 배워요.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이렇게. 그러면 비영리법인은 세금을 안 낸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얘는 내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이겁니다. 최종 소비자가 내는 거.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이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결론 뭐냐?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가세는 영리법 땡! 영리든 비영리든 상관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을 공급하는 자, 이 사람 우리가 사업자라는 거. 그리고 재화를 수입하는 사람은 사업자 여부를 따지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 이게 사업자인데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영리 목적과 무관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영리예요. 그래도 내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보세요. 납세 의무자는 사업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무조건 부가세를 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죠. 개인, 법인, 국가 및 지방, 그게 누구냐면 코레일이에요. 코레일의 KTX 같은 거.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뭐냐?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그 왜 내냐면 이건 또 과세 형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 가야 돼. KTX 타는 것도 있고 공항 해도 돼. 그죠? 비행기는 과세란 말이에요.
KTX 면세해줘요. 그럼 안 된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뭐냐면 질서를 왜곡시킨다. 사람들이 KTX가 싸니까 여러분 10%씩 만약에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부산 가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7만 원이다. 근데 7만 원짜리인데 이게 6만 원 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6만 3천 원 또는 6만 원 됐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싸네. 저 느끼게 되니까 비행기 안 타고 KTX를 더 탈 수 있다. 그러니까 가격 질서 같은 걸 왜곡시킬 수 있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영리 목적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콜일이 되는 게 아니고 최종 소비자한테 걷어서 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있죠. 이런 단체도 납세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납세문제가 될 수 없다 하면 틀려요. 국가기 때문에 아니에요. 최종 소비자 걷어서 내는 거고 걷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통수단에 보면 KTX 말고 항공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다. 그런 거 질서를 왜곡시킬. 또는 뭐냐? 우체국 택배. 일반 택배에는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우체국, 우정사업본부 이렇게. 그러니까 너는 안 내도 된다. 땡! 안 된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택배 사업의 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도 부가세를 매겨야 된다. 가격의 공평성을 따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사업성을 갖춰야 되는데 계속 반복적이고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뭐냐면 여기 나와요. 사업자란 부가세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여기죠. 계속 반복적으로 재고용 공급해야 돼요. 그럼 이게 몇 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친구도 뭐를 막 거래를 막 해요. 이거를. 이렇게 뭐 소장품 해가지고 이렇게. 저는 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가방이니 뭐 어떤 시계도 안 찾잖아요. 귀찮아요. 그런 거. 야구할 때도 불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예 안 차. 그러니까 시계를 차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면접 볼 때는 차야 돼요. 면접 볼 때는 시계가 없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왜냐면 준비성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시계를 찹니다.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고는 안 차요. 이렇게. 왜냐면 지금 휴대폰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뭐 찰 일이 없죠. 근데 어떤 사람은 시계 막 모여가지고 시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계에 막 관심이 있어. 뭐 어떤 시계 어떻게 그죠? 이렇게. 그냥 시간만 맞으면 될 텐데. 근데 사람마다 어떤 막 가방에 막 꽂혀가지고. 그죠? 어떤 뭐 자동차에 막 꽂혀가지고 이렇게.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누가 뭐 장난감 이렇게. 그죠? 이런 거에 막 꽂힌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막 거래를 해요. 사업자냐 아니냐. 여기서 나왔죠.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죠. 계속 반복. 그래서 부가세에도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이 사람이 사업자이냐 아니냐. 그래서 이게 이제 벌써 한 20년 전에 대한민국 처음으로 이제 인터넷 통신 판매업에 이제 막 보편화돼. 옥션, 막 G마켓 막 나오면서. 그때 이제 뭐냐면 의류한다. 의류가 뭐냐면 동대문, 지금은 동대문 막 상태 안 좋은데 그때 동대문 같은 옷 막 이렇게 막 가져다가 뭐 청바지 같은 거 막 자꾸 찢어 이렇게. 막 물감 같은 거 집어넣고 해가지고 그래서 사진 찍어서 막 올려요. 그래서 막 거래를 막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국세청이 이제 직권을 막 사업자 등록을 막 내버렸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뭐냐면 누적해서 매출이 한 1억 넘은 사람은 부가세 이제 다 매기는 거고 1억이 안 되면 개도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무단횡단했어요. 애가 한 거예요. 처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야 애니까 야 또 앞으로 조심해야 된다. 네가 더 위험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단횡단에 걸렸어요. 경찰인데. 그럼 이분한테 막 벌금 매기는 것보다는 위험하니까 할머니 위험하니까 이게 차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데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좀 돌아서 신호등이라든가 이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돼. 이렇게. 지금도 막 무단횡단 엄청 많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국세청도 뭐냐? 원칙적으로 하면 이 사람들 다 이제 뭐 왜냐면 사업적으로 했으니까 부가세 매겨야 되지만 걔도 왜냐면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야. 처음에. 이게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건지 아닌지 막 모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건 직권 등록해버렸습니다. 아무튼 사업성에서 제일 문제는 계속 반복성이고 이 계속 반복성이 이제 늘 문제라고 해서 몇 회냐 도대체 금액은 얼마냐 이거를 정해놓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국세공무원 재량권이라고 해서 국세공무원이 보고 그냥 적절하게 그죠? 그러니까 위반한 거 보고 나이를 보고 이 사람은 벌금 매기는 게 좀 맞을 것 같은 약간 이런 여론이 형성되면 그냥 벌금 매기는 거고 보기에도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고 이렇게 좀 몸이 힘들어 보이고 하니까 뭐야 그냥 봐주라고 좀 이렇게. 아마 요거 니은입니다. 니은. 뒤에 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독립적. 그죠? 독립성을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직장에 다녀요. 고용돼 있어요. 나도 뭔가 사장님한테 그건 안 돼요. 왜냐면 어차피 사장님이 다 부가세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 독립적이란 말은 내가 쉽게 말하면 사업적으로 해야 됩니다. 누군가한테 종속돼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고용되는 사람은 우리가 부가세 대상이 아니다. 여기 있죠. 별도의 납세 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뒤에 또 나오겠지만 부가세 과세사항이 있어요. 그 얘기 뭐냐? 면세 제외가 있어요. 면세. 뭐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부가세 대상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재화의 수입이죠. 재화의 수입. 요거. 재화를 수입하는 사람. 왜냐하면 수입하는 물건은 부가세가 제로인 상태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조건 세관장이 매겨야 된다. 그래서 재화를 수입하는 사람이 사업자만 땡! 비사업자라도 무조건 부가세를 매겨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재화를 수입하는 이게 시험 문제예요. 사업자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죠. 재화 공급하는 사람 사업자인지 여부를 따졌잖아요. 이렇게. 수입하는 사람 따지지 않는다. 무조건 부가세를 내야 된다. 근데 누가 하냐면 세관장 일괄적으로 다 부과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요 정도까지가 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중요하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